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통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 저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의 적폐 행위에 책임이 있는 그 대상자, 그들은 스스로 자기 고백과 함께 자기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한쪽 진영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편향을 뛰어넘어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적폐청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과거 지난번 19일 날 우리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내부의 채용 비리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죠. 지금 감찰, 내부 감찰 중에 있습니까? 예. 그 감사원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부 문제로 제 재임 기간 중에는 기억나는 없죠. 게 없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이 감사원도 검찰 수사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지금 사안이라면 경력직 변호사 23명을 채용했는데 13명은 변호사 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채용을 했고 2012년도에 당시 다 밝혀진 내용이지만 감사원의 전 국장 아들이 이제 채용이 됐고 13년도에는 전 사무총장 아들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속에서 내부 내용 안에 아버지 실명과 함께 이런 자기소개서가 다 제출됐고 예, 감찰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보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나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스스로 53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지금 감사한 후에 대통령께 수시 보고하고 그로 인해서 검찰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을 지금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된 사람들도 여럿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과거의 적폐를 스스로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정치 편향과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지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정치부와 탐사 분야의 전문 취재 기자 활동을 했던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이분은 저 시크릿 파일 국정원이라고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심층 취재했던 분인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DJ 정부 때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후보일 때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에서 일가 친인척들 사찰한 내역들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김만복 전 국정원장 함께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제도적인 측면 말씀드리면 지금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 당시 장관께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을 받아서 법무부 안을 제출할 때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내부와 동의를 구하고 내용들을 다 합의해서 제출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검찰총장 국감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검찰의 의견은 제출한 바가 없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진실인가요? 저희가 그 법무부안을 마련할 때 대검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대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았죠. 안을 내지 않은 단계로. 근데 장관님 지난번 국감할 때는 했는데요. 검찰이 이걸 다 동의하고 법무부 안에 찬성하면서
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감에서. 예,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을 의견 하고 자체를 있는데 내지 않은 거죠, 검찰이. 어쨌든. 검찰이 당시에 그 법무부안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뭘 반대를 하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의견 거는 없음으로 낸 거 아닙니까? 의견 없음. 의견이 없다는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한 건 아니고요. 그 검찰총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감 때. 네, 예. 국감에서 그 그렇게 향후에 검찰 내부의 의견을 기회가 되면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율되지 않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대검의 의견을 조회했지만 당시에 저희가 제출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얘기를 답이 계속 오지-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답이 얘기를.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검경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그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처라고 하는 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이 이제 좀 병합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정부가 지금 뭐 하나를 먼저 공수처를 한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충분히 의지로, 예? 국정 철학의 의지로서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적폐청산의 그 칼자루를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얘기도 꺼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학자로 계실 때 그걸 끊임없이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야 아니면은 어떤 옵션을 걸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의지를 갖고 해도 충분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떤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검경 수사권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수처 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단일의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기관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문제가 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했던 건 정치적 편향 뛰어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부활한 특활비 문재인 청와대 지금도 특활비 사용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단서가 김한복 전 국정원장 수사를 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그런데 제가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태섭 의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님께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파견 검사가 증거 조작을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또 위준 교사하는 데 개입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이춘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국정원 파견을 재검토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재 파견되어 있는 검사 5명도 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도 탈검찰화를 하겠다는 마당에 왜 국정원의 검사가 파견을 나가야 됩니까? 다음 인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복귀 여부까지 포함해서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44만 명에 해당하는 거주 불명자에 관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 8월 기준 5,17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언제 5천만 명 돌파했는지 알고 계세요? 2010년에 돌파를 네네.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전에는 해마다 20만 명 정도씩 증가를 하다가 2010년에 갑자기 74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1년엔 다시 20만 명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2009년 10월에 주민등록 말소 제도 대신에 도입된 거주 불명 등록 제도입니다.
당시 주민등록 말소자가 모두 거주불명자로 전환되면서 주민등록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거주불명자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4만 2,464명입니다. 전체 인구수의 0.9%고요. 우리 국민 100명 중에 1명은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주불명자 문제는 범죄 문제와 높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의 불일치 때문인데요. 장관님, 2014년도 신안염전 노예 사건, 작년 청주 축산 노예 사건 기억하시죠? 네. 이 거주불명자들이 이런 식으로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주불명자가 된 사람, 또 지적 장애인, 초고령자 등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숙자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도 그렇지만 수락산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2016년 1월 출소 후에 거주불명자였습니다. 우범자 관리도 엉망입니다. 검찰이 관리하는 4만 명의 우범자 중에 10%인 4,096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거주불명자 문제,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대책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서 좀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감사원장님께 같은 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자도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감사원은 2013년에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를 강화하는 등 거주불명 등록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데요. 그 이후에 거주불명자에 대한 복지 시책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서 그런 제도적인 관련 규정이 개정은 됐습니다만은 아직 완전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서 1년에 한 차례씩 거주불명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거주불명자가 의료보험이나 연금, 기초생활비 등을 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제도적인 난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당자의 대리 신청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거주불명 제도는 허술한 인구 통계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나 통계청의 인구 통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럼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장님께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고가 없어서 국가가 국민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년 이상 거주불명자를 장기 거주불명자로 분류해서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가족관계 등록은 대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에서 말소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도 말소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살아있는데 주민등록에는 죽어있는 국민이 33만 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는 이런 행정부의 입장과 대법원이 어떤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조율하거나 공조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제도와 가족관계 등록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제도입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로 노출되는 거주불명자가 44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원장님께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안전망에서도 사라진 거주불명자입니다. 이 44만 명 중에는 일부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경제적 이유로 가족 간의 문제로 숨어 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노숙자, 불황인, 버려진 사람들도 있고 사망 후에는 무연고 변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제 인구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의 통일을 위해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33만 명의 국민을 주민등록에서 지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남어스라는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부 법무부 산하에서 이 만들어낸 실종자 추적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실종자를 많이 찾아서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주불명자가 우리도 44만 명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통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 저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의 적폐 행위에 책임이 있는 그 대상자, 그들은 스스로 자기 고백과 함께 자기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한쪽 진영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편향을 뛰어넘어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적폐청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분은 시크릿 파일 국정원이라고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심층 취재했던 분인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DJ 정부 때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후보일 때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에서 일가 친인척들 사찰한 내역들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김만복 전 국정원장 함께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제도적인 측면 말씀드리면, 지금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 당시 장관께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을 받아서 법무부 안을 제출할 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속에서 내용 안에 아버지 실명과 함께, 이런 자기소개서가 다 제출됐고, 예, 감찰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보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나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스스로 53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지금 감사한 후에 대통령께 수시 보고하고 그로 인해서 검찰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을 지금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된 사람들도 여럿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과거의 적폐를 스스로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정치 편향과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지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정치부와 탐사 분야의 전문 취재 기자 활동을 했던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내부와 동의를 구하고 내용들을 다 합의해서 제출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검의 검찰총장 국감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검찰의 의견은 제출한 바가 없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진실인가요? 저희가 법무부안을 마련할 때 대검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대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았죠. 안을 내지 않은 단계로. 근데 장관님 지난번 국감할 때는 했는데요. 검찰이 그걸 다 동의하고 법무부 안에 찬성하면서 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감에서.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을 의견 하고 자체를 있는데 내지 않은 거죠 검찰이. 어쨌든 검찰이 당시에 법무부 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뭘 반대를 하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의견 없음으로 낸 거 아닙니까? 의견 없음. 의견이 없다는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한 건 아니고요. 세 번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과거 지난번 19일 날 우리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내부의 채용 비리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죠. 지금 감찰 내부 감찰 중에 있습니까? 예. 그 감사원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부 문제로 제 재임 기간 중에는 기억나는 게 없죠. 없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이 감사원도 검찰 수사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지금 사안이라면 경력직 변호사 23명을 채용했는데 13명은 변호사 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채용을 했고 2012년도에 당시 다 밝혀진 내용이지만 감사원의 전 국장 아들이 이제 채용이 됐고 13년도에는 전 사무총장 아들이